여러분, 현관에 500원 동전 하나 두면 부자가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름 믿음을 갖고 현관 구석이나 신발장 밑에 동전 하나씩 놓아두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효과 보셨습니까? 그 동전 하나 놓아두고 통장에 돈이 쌓이던가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오히려 돈 나갈 일만 더 생겼다고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옛 어른들 지혜라는데 왜 나한테는 효과가 없을까 생각하셨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500원 동전이 가진 재물의 기운을 오히려 꽁꽁 얼려버리고 날개를 꺾어버리는 최악의 장소에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1년에 딱 하루 하늘이 재물의 문을 활짝 여는 그날을 그냥 지나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올해 2026년 입춘은 2월 4일인데요. 이날 아침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1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왜 현관에 둔 동전이 효과가 없었는지, 500원 동전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2월 4일 입춘 아침에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이 동전을 두어야 1년 내내 돈방석에 앉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왜 나의 500원은 그동안 효과가 없었을까요? 왜 부지런히 따라 했는데도 재물운은 제자리 걸음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 씨앗을 아주 엉뚱한 곳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가 귀한 벽실을 얻었습니다. 이 씨앗만 잘 키우면 가을에 황금빛 들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씨앗을 어디에 뿌렸을까요? 기름지고 따뜻한 논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아스팔트 바닥에 휙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그 위를 신발로 밟고 지나다닙니다. 여러분, 그 씨앗에서 싹이 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씨앗은 얼어 죽고 밟혀서 깨져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현관에 500원 동전을 둔 것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첫째로, 현관 바닥은 집에서 가장 차가운 곳입니다. 풍수에서 돈, 즉 재물은 물과 같아서 따뜻한 곳에서는 활발하게 흐르고 차가운 곳에서는 얼어붙는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아파트 현관은 타일로 되어 있어 한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갑죠. 그런 차가운 바닥에 쇠로 만들어진 차가운 동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의 기운이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돈이 흐르지 않고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들어와야 할 돈은 문턱에서 얼어버리고 나가야 할 돈만 술술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둘째로, 현관은 온 가족이 신발을 신고 밟고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돈을 발로 밟는 행위, 이건 재물에 대한 엄청난 무시이자 결례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500원 동전에는 재물을 물어다주는 신성한 새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을 매일같이 발로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의 날개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날아오를 수 없게 됩니다. 날지 못하는 학이 어떻게 멀리 가서 재물을 찾아 여러분의 집으로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히려 재물운이 짓밟혀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작년에 둔 동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셨을 겁니다. 작년 입춘에 둔 동전, 혹은 언제 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동전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놓아둔 동전의 기운은 딱 1년 갑니다. 1년이 지나면 그 기운은 생명력을 잃고 묵은 기운, 썩은 기운으로 변합니다. 썩은 물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듯이 묵은 동전에서는 새로운 재물운이 싹틀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기운을 담은 새 동전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관에 동전이 있다면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다면 왜 하필 500원일까요?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왜 500원 동전이 재물운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지혜와 우주 만물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앞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한 마리의 새가 보일 겁니다. 바로 학입니다. 우리나라 동전 중에 유일하게 동물이 그려진 동전, 그것도 가장 액수가 큰 동전에 바로 이 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이라는 건축물이,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지만 땅에 기반을 둔 것들이죠. 하지만 500원짜리에는 하늘을 나는 영물, 학이 있습니다. 학은 예로부터 십장생의 하나로 1000년을 산다는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이 가진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재물을 물어오는 새, 복을 가져다주는 길조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학이 내려앉는 집터에서는 천석군 부자가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학은 단순한 새가 아니라 하늘의 좋은 기운과 땅의 복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메신저였던 겁니다.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어디에 좋은 기운이 있는지, 어디에 돈이 될 만한 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부리에 물어다 자신의 둥지로 가져오는 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장 귀한 동전에 바로 이 학을 새겨 넣어 이 동전이 다른 돈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염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26년 병오년은 더욱 특별합니다. 병오년은 오행으로 볼 때 활활 타오르는 불의 해입니다. 그리고 동전은 쇠로 만들어졌죠. 불과 쇠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단단한 쇠가 뜨거운 불의 기운을 만나 녹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풍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여러분의 재물운이 드디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꽉 막혀 있던 돈의 물꼬가 터지는 해인 것입니다. 여기에 봄의 시작, 따뜻한 기운이 샘솟는 입춘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불의 해, 봄의 시작, 그리고 재물을 물어오는 학이 그려진 500원 동전. 이 세 가지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1년 재물 농사를 책임질 씨앗돈, 즉 종자돈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씨앗은 절대 먹지 않듯이 이 500원을 귀하게 여겨야만 500만 원, 5억 원의 큰 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재물 씨앗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바로 현관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돈이 가장 싫어하고 돈의 기운이 가장 힘을 못 쓰는 곳이 바로 현관 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통해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좋은 물건들을 두려고 하시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온갖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 즉 살기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관은 복을 부르는 곳이기 이전에 나쁜 기운을 막고
정화하는 필터의 역할을 먼저 해야 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밖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신발에 수많은 먼지와 흙,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굳은 기운들을 묻혀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신발을 터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그 바닥에 재물을 상징하는 귀한 500원. 동전을 둔다는 것은 마치 깨끗한 쌀을 하수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돈의 기운이 외부의 나쁜 기운에 그대로 오염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온도와 높이입니다. 현관 바닥은 땅의 차가운 기운, 즉 음기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따뜻하게 흘러야 할 재물의 기운이 이곳에서는 힘을 잃고 얼어붙습니다. 재물은 양의 기운을 좋아하는데 현관 바닥은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인 셈이죠. 또한 바닥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중요한 것, 귀한 것일수록 높은 곳에 두어 존중을 표하라고 가르칩니다. 조상님의 위패나 부처님을 바닥에 모시는 집은 없지 않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돈이 나를 따르는 법인데 가장 낮은 바닥에 내팽개쳐두고 매일 발로 밟기까지 하니 돈의 입장에서는 이 집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고 모조리 떠나버리는 겁니다. 특히 학의 날개를 짓밟는 행위는 재물운이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관에 동전을 두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에 복을 비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막혔던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돈이 얼어붙는 현관 대신 이 귀한 500원짜리 재물 씨앗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돈이 가장 좋아하고 스스로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 최고의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안방 깊숙한 서랍 속입니다. 왜 하필 안방 서랍일까요? 한번 학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학은 어디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을까요? 시끄럽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며 찬바람이 부는 광장이 아니라 조용하고 아늑하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깊은 숲속 나뭇가지 위일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 씨앗, 즉 500원 동전 속 학에게도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 안방은 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안정된 공간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가장 적고 집주인의 기운이 가장 깊게 배어 있는 곳이죠. 특히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재생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포근한 기운이 가득한 곳에 재물 씨앗을 두면 씨앗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서랍이나 옷장 속은 따뜻하고 어두운 환경입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따뜻한 곳에서 꼼짝 않고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노출된 곳에서는 기운이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돈 자랑을 하면 돈이 달아난다는 옛말처럼요. 하지만 어둡고 깊숙한 곳에 재물을 보관하면 그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으로 응축되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돈을 낳는 원리입니다. 서랍 속의 옷이나 이불은 쇠로 된 동전의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학이 황금알을 낳기에 최적의 둥지인 셈입니다. 셋째, 위치는 반드시 여러분의 허리보다 높은 곳이어야 합니다. 바닥이나 낮은 곳은 무시와 하대를 의미하지만 높은 곳은 존중과 숭배를 의미합니다. 내 눈높이보다 높은 서랍이나 장롱 위쪽에 동전을 모셔둠으로써 나는 재물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편히 머무르십시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을 받은 재물의 기운은 기꺼이 여러분의 집에 머무르며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방을 둘러보세요.
조용하고 따뜻하며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서랍이나 보석함이 있나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1년 재물운을 키워낼 최고의 명당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무리 좋은 밭과 명당 자리가 준비되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바로 씨앗의 상태와 파종 시기입니다. 1년 재물 농사를 성공시키려면 가장 건강하고 실한 씨앗을 하늘이 정해준 가장 좋은 때에 심어야 합니다. 재물 농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새 동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묵은 동전은 생명력을 잃은 썩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500원 동전 중에서 고르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춘이 오기 전에 은행에 직접 가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동전을 바꿔오는 것입니다. 갓 만들어진 새 동전에는 다른 사람의 손때나 묵은 기운이 묻어 있지 않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 갈 시간이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동전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반짝이는 것, 학의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고르세요. 찌그러지거나 흠집이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른 동전은 이제 씻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동전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방 세제를 살짝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이 동전에 묻었을지 모를 온갖 부정적인 기운들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한 가지를 더 해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바로 광을 내는 것입니다. 치약을 마른 천에 조금 묻혀 동전의 앞뒷면을 살살 문질러 닦아보세요. 놀랄 만큼 반짝반짝 빛이 날 겁니다. 빛은 풍수에서 강력한 양의 기운이자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재물 씨앗이 이렇게 빛이 나야 더 큰 재물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파종 시기입니다. 그날은 바로 2026년 2월 4일 입춘 당일 아침입니다. 왜 하필 입춘일까요?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법적으로 정한 1월 1일과는 다른 자연의 이치에 따른 진짜 새해의 시작입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샘솟는 날이죠. 이날 심은 씨앗이 가장 큰 힘을 받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오전이 좋습니다. 특히 양기가 가장 왕성해지는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 준비한 재물 씨앗을 심어야 1년 내내 그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 반짝이는 새 500원 동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입춘 전에 은행에 달려가 바꿔 오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서로의 계획을 응원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자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년 내내 돈 걱정 없는 삶을 예약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5단계 실천법입니다. 하나라도 빼먹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새 동전 준비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반짝이는 새 500원 동전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1년 재물운을 책임질 소중한 씨앗입니다. 두 번째 단계, 씨앗 목욕시키고 빛내기입니다. 준비한 동전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동안 묻었던 나쁜 기운들아, 모두 씻겨나가라. 그리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은 후 치약을 조금 묻혀 광을 냅니다. 동전이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정성껏 닦아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재물운아, 이 동전처럼 반짝반짝 빛나라. 정말 재미있죠? 하지만 이 정성스러운 마음과 말이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명당 둥지 찾기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으로 가셔서 조용하고 따뜻하며 다른 가족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찾으세요. 장롱 안쪽 서랍, 옷장 깊숙한 곳의 상자, 보석함 속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이 아닌 적어도 여러분의 허리보다 높은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에 금고가 있다면 그 안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진짜 돈과 함께 있으면 동전이 친구들을 더 빨리 불러 모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학의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전을 놓을 때 반드시 날개를 편 학의 모습이 위로, 즉 하늘을 향하게 놓아야 합니다. 숫자 500이 보이게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학이 땅을 보고 있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재물을 물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붉은색 천이나 종이가 있다면 그 위에 동전을 올려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여 재물운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돕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의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입춘 아침, 소원을 담아 심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2026년 2월 4일 입춘날 아침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준비된 명당 자리에 이 동전을 네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놓습니다. 놓으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소리내어 말하면 더 좋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대박 나고 우리 딸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빈 후 서랍이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다음 해 입춘이 올 때까지 절대 열어보거나 만지지 마세요. 그저 그곳에 복덩이가 잠들어 있다고 믿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청소할 때도 그 서랍은 가만히 두세요. 이것으로 1년 돈방석 예약이 끝났습니다. 정말 쉽죠? 마이너스. 여러분은 오늘 단순한 동전 하나를 놓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물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심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이제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거목이 되도록 잘 가꾸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물 나무를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이 500원 동전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1년 동안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신성한 씨앗입니다.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거스름 돈이 없어도 이 동전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농부가 굶어 죽을 지경이라도 씨앗은 지키는 법입니다. 이 씨앗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1년 재물운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딱 1년만 지켜주시면 이 동전이 수많은 친구들을 데려와 여러분의 통장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둘째, 다른 동전을 추가로 넣지 마세요. 효과를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10원, 100원짜리 동전을 더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운은 한 곳에 집중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 씨앗을 한 구멍에 심으면 서로 양분을 뺏느라 하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500원 동전 하나에 모든 정성과 기운을 집중하세요. 셋째, 가족들에게도 굳이 알리지 마세요. 내가 재물운 좋아지라고 안방 서랍에 500원짜리 숨겨뒀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재물은 조용하고 은밀한 것을 좋아합니다. 드러내면 복이 달아나고 감추면 안에서 불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조용히 그 기운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돈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들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500원 동전 하나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정성 하나가 기적을 만듭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듯이 이 500원 동전 하나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과 풍요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2026년 2월 4일 입춘의 아침, 하늘이 주는 이 특별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 병오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돈방석에 앉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